얘야, 나 지금 치과에서 나오는데, 아이고, 치아에 또 구멍이 났대요. 진료실을 나서며 한 어르신이 탄식하듯 전화 거시는 말입니다. 단 것도 잘 안 먹고 양치도 꼬박꼬박 하는데 어쩐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아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큰거리고 치과에 갔더니 충치가 깊이 파고들었다는 이야기. 의사 선생님은 늦지 않게 와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환자 마음은 다르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되짚어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무언가를 입에 넣을까요? 밥 세 끼, 간식, 커피, 약, 과일, 견과류, 심지어 잠들기 전 한 조각의 달콤한 초콜릿까지. 그렇게 계산해 보면 입안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산성으로 변하고 그 틈을 타 치아는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그 어떤 통증보다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충치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건 건강에 좋지 하고 먹는 음식들이 실은 치아 건강에 있어선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포, 해바라기 씨, 견과류,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음식들 안에는 치아를 부러뜨리고 갈아내고 구멍을 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치과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앉아있던 우리들. 그 트라우마는 때론 평생을 따라다녀. 성인이 된 지금도 치과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충치를 발견해도 참고 통증을 무시하고 결국엔 치아 하나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치아는 어쩌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할 때, 음식을 씹을 때, 웃을 때 드러나는 그 단단한 하얀 벽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한 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요즘 밥이 싫어요. 이가 아프니 뭐든 씹기가 무섭고 씹는 재미가 없으니 밥맛도 없어요. 씹는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엔 식욕도 건강도 기분도 따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충치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데 정작 우리는 충치를 만드는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치아에 나쁘다는 말은 들었지만 왜 나쁜지는 모르고 조심하라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정보는 놓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선물에서는 단순히 이런 음식 조심하세요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음식이 어떻게 치아를 망가뜨리는지, 왜 구멍이 바로 뚫리는지 그 원리부터 꼼꼼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입안에 들어간 그것이 여러분의 오랜 치아를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괜찮겠지 하루 한두 번인데 별일 있겠어? 이런 작은 방심이 치아를 파괴하는 침묵의 무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충치는 단순히 충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발치 심하면 턱뼈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과정이 아프기보다 비싸고 길고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마음도 다 쓰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치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치아를 지키는 지름길은 비싼 치약도 고급 칫솔도 아닙니다. 바로 내 식탁 위 음식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음식 하나를 고를 때 입에 넣기 전 딱 한 번이라도 이건 내 치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러분의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치아 구멍을 단숨에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음식 4가지, 그 충격적이고도 실질적인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자주 먹는 간식과 음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달달한 간식류와 커피, 과일 주스입니다. 나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하루를 돌아보면 믹스커피 한두 잔, 감미료 들어간 홍삼액, 간혹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
심지어 입이 심심해 들이키는 사탕. 하나까지 입안에 자극을 주는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입안은 산성 환경으로 변합니다. 이때 치아를 보호하고 있던 단단한 범랑질이 녹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산성으로 바뀐 입안이 중성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치아는 쉴 틈 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를 스테판 커브라고 부릅니다. 입안의 산도가 낮아지는 순간 충치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때 자주 간식을 먹거나 음료를 수시로 마시게 되면 충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간식이 뭐 그리 대수냐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충치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습관입니다. 간식 자체보다도 자주 먹는 행동,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딱딱하고 거친 견과류나 해바라기 씨, 육포입니다. 이건 충치보다 더 심각한 치아 파절의 원인이 되곤 하지요. 어느 80 넘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해바라기 씨를 까 드셨습니다. 처음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아 시작했지만 어느 날 어금니 쪽이 깨지듯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엔 크라운까지 깨져버렸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견과류나 씨알류는 껍질이 단단하고 부서지기 전까지 일정한 힘을 계속해서 가해야 하는데 이미 약해진 치아 구조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금이나 레진, 일레이가 들어간 치아라면 더욱 취약합니다. 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육포를 즐기던 어떤 남자 어르신은 그 식감을 못 잊겠어서 계속 먹어요 하셨지만 육포처럼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오랫동안 씹다 보면 치아 표면은 마모되고 치료받았던 부위는 갈라지며 결국 보철이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치아 파절은 단순히 고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머리부터 부러지면 그 뿌리까지 망가져서 임플란트 외엔 대안이 없어지지요. 세 번째는 이를 꽉 무는 습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악물기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분들 힘들 땐 이를 악물고 참아라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턱을 꽉 다무는 순간 치아는 서서히 갈리고 닳게 됩니다. 운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를 꽉 다물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앞니가 점점 짧아지고 치아 경계가 울퉁불퉁해지며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악물기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치아 모양 자체가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치아 길이가 짧아지면 보철 치료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크라운을 씌우려 해도 기반이 없어지니 결국 전체 교합을 재설계하는 복잡한 교정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나는 하루 3번 양치 꼭 해요.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면 치아 보호 효과는 반감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만으로 구강 관리를 끝내지만 사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칫솔질을 해야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한 후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글만 하고 잠드는 습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은 주지만 입안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특히 약국에서 파는 강력한 살균용 가글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입안에 좋은 세균까지 죽이게 되어 오히려 곰팡이균이 증식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철저한 습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몇 번 무언가를 입에 넣고 딱딱한 걸 씹고 이를 무의식적으로 악물고 양치를 대충 마무리한다면 우리 치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음식과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 어떤 것도 한 번에 치아를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치아를 조금씩 파괴해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한단 말인가? 이 나이에 무얼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우리의 치아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위험, 그 모두는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안에 무언가를 자주 넣는 습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입안에 머무는 횟수가 잦아지면 치아에는 독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건강한 간식 한 입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10번, 20번이 된다면 치아는 끊임없이 산성에 노출되며 회복할 틈조차 없이 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 사이에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 하루 한두 번으로 제한하고 그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치균이 활동할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기억에 남아도 치아에는 남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씨, 육포, 견과류. 그 질감이 주는 만족감은 크지만 치아에 금이 가고 파절이 일어나면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견과류나 육포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보철물이 깨져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예전 치료 부위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씹는 순간 내 치아가 버텨낼 수 있을까? 단순히 식감이 아니라 내 치아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셋째, 이를 악무는 습관은 무의식 중에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물기가 지속되면 앞니는 짧아지고 어금니는 평평하게 마모되며 전체 치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의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턱에 힘이 들어간다면 깊은 숨을 한번 쉬고 턱을 가볍게 풀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밤에 이를 갈거나 악무는 분들은 마우스피스 같은 보호장치를 치과에서 맞춰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양치 습관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아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양치질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세요. 치실과 치간 칫솔을 먼저, 칫솔질은 그 다음에 입안 구석구석에 낀 찌꺼기를 먼저 제거해야 불소나 치약의 성분이 치아 표면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글은 마지막이 아니라 보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량감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가글을 자주 사용할 경우 입안에 유익균까지 죽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치아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과를 안 가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만 받아도 내 치아 상태를 점검받고 맞춤형 조언을 받는다면 임플란트가 아닌 내 치아 그대로를 100세까지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참고 버티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 치아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고기 한 점을 맛있게 씹을 수 있는 자유이며 웃을 때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의 음식 습관을 바꿔보세요. 치실을 한 번 더 써보세요. 가글 대신 물로 입을 헹궈보세요. 그리고 치과를 무서워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웃음 짓는 힘, 씹는 기쁨, 삶의 활기를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선물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작지만 소중한 건강의 실마리를 함께 엮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